안녕하세요. 막강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올리는 내용들이 우리 이 대한민국의 꿈나무, 바로 학생을 위한 그러한 방송이 아니겠습니까? 그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업이요? 네, 그 수업을 하는 주체, 객체, 즉 학원 선생님 선택이요. 몇 회 영상을 올리다 보니 바로 생각 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여태 제가 30년 이상을 강의를 하던 중에 학부형님들이나 학생으로부터 요청받았던 게 가장 많았던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학원을, 어떤 선생님을 선택해야만 좋은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서울역 대일학원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면요. 학원을 가게 되면 수강 신청이라는 걸 하죠. 접수요. 물론 뭐 요즘 강남에는 옛날 우리 대일학원 시절의 어떤 형태가 일부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동네에 있는 소형 학원들은 가서 접수하고 거기에 시간표 맞춰서 상담하고 이렇게 학원을 보통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서울역 대일학원은 어쨌냐면요. 매월 초에 개강을 하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뭐 지금 6월 달이지만 7월 1일부터 개강을 하는데 그 개강을 하려고 하면 미리 접수를 받는다고요. 그 전달인 즉 6월 15일 날 접수를 받습니다. 보름 전 15일 날 신청을 받는다라고 하는 공지가 뜨면 그날부터 접수를 받는데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름 후에 있을 수업에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 낮에부터 시작해서 밤으로 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줄을 서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디까지 서 있냐면요. 서울역 그 앞 지하도까지 줄을 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줄을 서는 거죠. 예, 보통 적을 때는 한 5, 60명에서 많을 때는 100명이 넘어가는 강사들이 있었으니까요. 학원에 한 선생님한테 수강증을 끊는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50% 이상의 선생님한테는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거든요. 그러면 한 선생님이 보통 강좌를 최소가 6개에서 많은 쌤은 10개 가까이까지요. 그러니까 한 대여섯 개 이상을 평균적으로 연다고 보세요. 그러면 한 강의실이 300명으로 기준을 해도요. 한 선생님이 1500명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1500명을 가지는 선생님이 10분이 계셨다고 하면 얼마예요? 15,000명이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작을 때가 강사님들이 한 5, 60명이었고요. 많을 때는 100명에 가까운 강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50명 정도의 선생님이 계셨다 하더라도 한 선생님이 그렇게 끊어서 10명의 강사 밑에 15,000명이다. 그러면 그 5배를 치면 야 75,000. 그러면 그걸 반으로 잘라도 3만 명 이상이 이 학생 수강 신청을 한다면 그 줄이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학생이 보통 뭐 한 2과목, 3과목을 듣든지 또는 한 선생님의 여러 강좌를 듣든지 하니까 제가 그래서 잘라서 한 3만 명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그럼 더 줄여서 2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줄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오밤중에. 근데 학원에서 정책상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줄을 밤에 10시가 넘어가고 11시, 12시 되면 이슬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했던 선생님들이 모두 퇴근하시고 나면 강의실이 다 비잖아요. 그죠? 빈 강의실에 학부형님들한테 이제 들어가서 쉬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줄이 다 헝클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기표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표를 나누어 주고, 그러면 대기표 나눠줄 그 표로 접수를 받으면 되는데, 그게 정책이라니까요. 대기표를 나누어줘서 그 다음 날부터 끊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15일쯤에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 출근을 하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이제 아침에 오면 그때까지 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그 수강증을 끊으러 온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학생이 아니잖아요. 학생은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또 학교도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 또는 뭐 형님, 누나, 그러니까 가족들이에요. 그렇게 가족들이 줄을 서서 수강증 하나를 끊는 거예요. 자, 그런 열정으로 자식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한 강의실에 300명이 들어왔다. 그럼 그 300명이 다 목적을 이루고 집에 돌아갔다? 그건 뭐 아니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한 300명 강의실에 공부를 해서 스카이급을 가는 학생이 과연 몇 명이겠어요? 그렇습니다. 300명에서요.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50명 이내예요. 50명도 많이 쳐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50명은 뭘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깊은 이야기는 내가 언젠가 또 이야기할 바가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250명은 덜러리예요, 덜러리. 그냥 오는 거예요. 막 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성실하게만 막 오면 목적을 이루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다 보면 뭐 오늘 왔다가 내일 안 왔다가 또 그 다음에 왔다가 뭐 이런 학생도 있을 거고요. 왔지만 와서 자는 놈도 있을 거고요. 벨놈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길게 하느냐.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일단 가족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학원을 선택하고 강사를 선택하는 그 비법,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가족들이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럼 학원을 찾고 강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광고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텔레비나 뭐 어떤 매스컴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보고 샀지만 사서 100% 만족한다는 법 없죠? 그것도 있죠. 아주 유명하고 많이 쓰고 이런 제품들과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새로 나온 거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을 광고해주는 그런 형태도 있지만 그런 걸 접어놓고라도 내 자녀를 학원을 보내는데 그 선생님하고 그 학원을 선택을 정보가 없잖아요. 그냥 듣는 이야기로 아니요. 100% 실패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덜러리예요. 덜러리. 자, 학원 선생님들 선택한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뭐 요즘은 SNS를 통해서 그 얼마 전에 그 뭐 이런 인터넷 댓글 알바 이런 거 말씀 많았죠? 그거요. SNS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30년 이상을 현직에서 강의를 계속 해오고 있는 그 노하우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또는 학생이 어떠한 시스템을 선택할 것이냐. 그걸요, 제가 앞으로 시리즈로 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만 듣고요, 하신다면 아주 효과적인 성공을 거둘 거예요. 그게 먼저 나누어야 돼요. 뭔 말이냐. 제가 이야기하는 오늘의 첫 단계가 뭐냐. 일단 저학년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고학년은요 좀 빡세거든요. 그러니까 저학년부터요. 저학년부터라고 하는 것은 중2, 3에서 고1 정도예요. 그런 대상의 학생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뭐냐. 제가 생각해보고 제가 가르쳐 보니까요,
1대1 수업이거든요. 야,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1대1 수업을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수업을 듣는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이 방송을 올리겠습니까? 아니요. 자, 제가 첫 시간쯤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공부는 습관적으로 노력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려면요, 옆에 누군가가 붙어 있어야 돼요. 예전부터 있죠. 유명 강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붙여놓고 수업하기는 힘들어요. 그 수강료 때문에. 자, 그러면요, 감이 오십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바로 좋은 게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을 붙여서 공부의 습관을 붙이는 거예요. 물론 습관만 붙이는 거 아니죠. 대학생이라면 그 학생을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대학생을 어떻게 붙여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을 시키게 할 수 있느냐. 무조건 학원을 보낸다? 제가 30년 이상을 학원 운영도 해보고 강의도 해보니까 있죠. 일단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효과를 보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시간 낭비를 하면서 돈 낭비를 하면서 보내시렵니까? 그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제 이야기한 거 잘 들어보세요. 일단 대학생을 찾는 겁니다. 찾는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뭐 인터넷을 통하든 요즘 말하는 뭐 지역신문을 통하든 많겠지만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대학의 교학과나 그런 곳을 통해서 알바의 창구를 찾는 겁니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우선 드려보면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상위권 대학에 다니고 있는 제일 좋은 게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학생입니다. 중상위권은 되어야만이 일단 다른 짓을 안 할 거예요. 가르칠 때. 근데 미리 또 말씀을 먼저 드리지만 그 대학생이 와서 여러분 자녀를 교육을 시키고 할 때 매번 수업을 마치고 나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당연히 부모님들이 그 정도는 노력하셔야 한다니까요. 내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학원에 수강증을 끊기 위해서 밤을 샌다고요. 그러한 노력을 했던 그 결과 그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강의를 해라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은 어디까지 배웠니? 뭘 했니? 이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대학생을 쓰게 되면 얼마나 좋은 점이 많습니까? 자, 보통 대학생이 와서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면 최소 90분에서 120분, 즉 2시간 정도는 와서 학생과 강의, 즉 수업을 하고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주에 한 3회 정도를 잡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3회 정도를 잡고 수업을 하게 되면 대학교 1학년, 2학년이면 갓 대학 입시를 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모든 공부했던 기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특별한 어떤 선생님으로서의 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일단 살아있는 거예요. 저학년은. 그러면 중학교 2,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는요, 충분히 체크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대학생들도 만약에 학원을 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른다. 그럼 막강한테 메일 보내세요. 댓글 붙이세요. 그것도 제가 잘 해드릴게요. 저는 학원을 찾는다, 가서 뭐 배우고 왔다, 선생 혼자 푸는 거 있죠? 그거 들으면 뭐예요? 학생이 복습이 안 되는데. 근데 대학생이 와서 옆에 딱 차고 앉아가지고 지도를 하게 되면 딴짓은 안 하죠. 이게 딴짓 하는 놈들을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이제 저렴하면서도 그렇죠. 학원비는 한 과목당 얼마인가는 뭐 부모님들이 더 잘 아시죠. 그럼 2과목, 3과목 듣는 그 회비를 한 과목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학생하고는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 여러
학부 형님들이 우리 집에 이 학생을 뭔가 아주 적절한 어떤 비용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방법 한 가지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저학년일 때는 그렇게 하라. 자,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실랍니까? 예, 뭐 물론 방법은 많아요. 많은데 오늘 제가 지금 부모님들이 고민했던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니까 예, 학원과 강사의 선택에 가장 문제가 많다. 자, 다른 광고 잊어버리세요. 인터넷 뭐 제가 막말하는 건 아니지만 허위가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검증하시겠어요? 그거 검증하려면요, 그 정도 능력은 되셔야지 검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 이 막강이 말씀드린 대로 주위에서 대학생을 찾으세요. 대학생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 드렸잖아요. 중상위권 대학. 중상위권 대학이면 어느 급인가는 그거는 뭐 인터넷 사용해 보세요. 그럼 나올 테니까요. 거기에서 그 대학의 그 교학과라든지 그 알바를 담당하는 그 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락하시면요, 그 지역에 있는 학원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업체를 찾지 마세요. 업체에서 보내는 그런 대학생들은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내는 돈을 다 못 받거든요. 일부만 받게 되기 때문에 좋은 학생을 갖기는 힘듭니다. 직접 다이렉터를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학생들도 보람찰 것이며 그 보람이 바로 자녀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 막강이 부모님들 마음으로 고민을 하던 끝에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것도요, 시리즈로 쭉 말씀드릴게요. 자,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빠짐없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